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쉽게 가다가 듣기에 이어서 18, 19, 22 무난하게 가다가 21번에서 역시 숨이 턱 막히는 우리 9월에서도 모차르트와 그 베토벤 음악가 이야기가 나왔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도 역시 이 밑줄친 부분의 진짜 의미를 묻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9월보다는 조금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제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밑줄친 부분을 몰랐어도 주제 파악이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였어요. 아, 그러면 밑줄 부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우리의 교육 제도가 turns,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턴은 변화시킵니다. 이 과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요. 이 과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바꾼대요. From lead to gold, 이것만 정리하자. lead로 있습니다. 명사, lead는 납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꾼다. 안 좋은 거를 더 좋은 걸로 바꾼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쓰인 거라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21번 여기서부터죠? 갑니다. 주제를 결국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여러분 미리 힌트 드리면 통념을 뒤집는 겁니다. 결국 통념을 샥 뒤집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갈까요? 자, 학교에서는요 하나의 커리큘럼, 교육과정 하나입니다. One right way, 하나의 바른 방식이 있습니다. To study science, 과학 공부하는 거 제대로 된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One right formula, formula는 공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옳은 공식이 있대요. 정답 하나래요. spit out, spit out은 내뱉는 거니까 산출해내는 겁니다. spit out the correct answer on a standardized test,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됐다는 것은 토플, 뭐 토익 이런 시험처럼 표준화된 시험에서의 correct answer, 정답을 내뱉어내는, 그러니까 정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 어쨌든 정답 하나네, 정답의 세계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다. 자, 그런데 그 같은 맥락을 이어가기를 교과서 얘기를 합니다. 학교 얘기를 하고 교과서 얘기를 하는데 textbooks with grand titles like the principles of physics까지가 주어 부분인데요. grand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뭐 근사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래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원리, principle 원리,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물리학의 원리, 원리도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결과, 표준화된 것에 대한 정답과 맥락이 통하는 단어로 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원리와 같은 거창한 이름을 가진 그런 교과서는요, magically reveal, 마법처럼 드러냅니다.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얘기일지는 뒤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뭐를 드러내고 보여주냐면 the principles, 뭐라 그랬어요? 원리. 원리를 드러내줍니다. 300페이지에 걸쳐서요. 아, 맞네. 그리고 authority figure는 권위자입니다. authority가 권위니까 권위를 가진 인물, 권위자가 steps up, 다가갑니다. steps up to the lectern 하면 강연대로, 강의하는 곳으로, 교탁 같은 이런 곳으로요. 안 보이죠? 여기로 다가갑니다. to feed us the truth. feed라는 얘기는 원래 먹이다, 먹이를 주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진실을 또는 뭐 진리를 먹여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뉘앙스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결국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학교의 분위기이죠. 교과서의 분위기이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 영어로 뭐였죠? principle이었습니다. 그리고 truth, 진실을 가르쳐준다. 학교와 교과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옳은 것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통념이 아닐까요? 학교와 교과서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학교와 교과서를 꼭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학교와 교과서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하나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을 건데요. 보시면, 자, 이제 권위자가 등장합니다. 진짜 권위자가 여기서 등장해서 뭐 이론 물리학자 이런 건 다 해석을 철저히 안 해줘도 돼요. 이론 물리학자 데이빗 그로스가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explained, 설명하듯이. 어디세요? 노벨 렉처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강연하는 거면은 이 필자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너무 좋은 권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textbooks often ignore many alternate paths, 이 부분 다른 길입니다.
alternate이 대체하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대체하는 길, 다른 길, 정답 말고 다른 길, 이거를 교과서가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길은 뭐냐? That people wander down 하면 사람들이 헤매다, wander가 방황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그 다른 길, 헤매는 게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어딘가를 찾으려고 헤매가는 그런 정답이 아닌 다른 길을 무시한다라고 비판적으로 이거를 바라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통념이 뒤집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 지금 ignore가 동사고요. 여기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many false clues 하면 잘못된 단서입니다. 어떤 단서냐면 they followed, 그들이 따라온 그런 잘못된 단서. 그것도 무시한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목적어는 the many misconceptions they had, 그들이 가진 많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 오해, 잘못된 개념.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교과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적으로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자기 강연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니 교과서가 이렇게 하나만 정답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대신하는 길, alternate path. 자, 중요한 표현이라서 영어로 선생님 직접 써드리는 겁니다. false clues, 잘못된 단서. 세 번째 뭐였죠? 오해, 잘못된 생각, misconceptions.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의 정답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슝 봐서요. 자, 이제 뉴턴의 얘기로 고유명사 뉴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곳에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We learn about Newton's laws.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과거형 동사를 써서 가정법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느낌이요. As if they arrived. 그래서 그 법칙들이 arrived, 도착한 것처럼. 어떻게 도착했어요? By a grand divine visitation 하면 엄청난 아주 근사한 신의 방문입니다. 신성한 방문이니까 신의 방문 또는 신성한 방문. 그러니까 뭔가 아주 신성한 것이 기운이 확 내려와서 법칙이 확 왔으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외우고 배워야만 해.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도착한 것처럼, 법칙이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냐면 a stroke of genius입니다. 그러니까 by에 걸리는 거예요. by a stroke of genius. 이건 천재성이겠죠. 천재성이 stroke 한번 훅 들어온 것처럼, 천재성이 훅 오고 막 신내림이 확 오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법칙이 온 것처럼 배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건 안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learn의 목적으로 not the years.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안 배워요. Learn about laws, but not about the years.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안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간은 뭐겠어요, 여러분? He spent exploring, revising, and changing them. 그러니까 이 법칙이겠죠. them는 laws겠죠, laws. 그래서 이 법칙을 탐구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이 법칙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은 무시한다.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 또 정리를 해보면요. 자, 뉴턴의 경우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법칙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막 신내림이 있는 것처럼 배우지만 결국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선생님이 방금 필기한 것처럼 탐구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안 배운다는 얘기로 같은 맥락으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이제 통념이 뒤집어져서 쭉 가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부분 보면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그래서 뉴턴이 확립하기를 실패한 법칙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를 대시사의 예시로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 거리가 엄청 멀어요. Don't make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실패한 법칙은, 확립에 실패한 법칙은 The laws don't make the cut.
make the cut 하면은 선택되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만들지 못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무엇으로서요? as가 전치사니까 it's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1차원적 이야기로요. 뭐 이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1차원적인 이야기로 그 일부로 1차원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곳에 일부로 선택되지 못한대요. 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명사 다음에 pp니까 꾸며주는 것이죠. told in physics classroom. 그래서 물리학 교실에서 물리학 수업 때 이야기조차 되지 않는다라고요. 실패한 이야기는 강조되지 않는다고요. 오직 정답과 원리와 진실과 원칙만이 강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 돌아와서 확립이 실패한 것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요. Most notably,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실험입니다. His experiment in alchemy라는 것은 연금술입니다. 금을 만드는 기술이죠. 연금술. 근데 연금술에서의 실험을 실패했고 그 실험은 뭘 시도한 거냐면 which attempted, 시도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spectacularly는 아주 엄청나게 그냥 굉장하게 눈에 띌 정도로 실패를 했어요. 뭐 하는 거 실패했냐면 to turn lead into gold. 여러분,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케미가 연금술이 금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시도했어요. attempted to turn lead into gold.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아주 멋지게 실패했다. 엄청나게 실패했다. fail to 똑같아요. turn lead into gold.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실패한 내용들은 수업 때 얘기조차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과정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무리 갑니다. 이제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instead는 앞에 not과 함께 나오죠. 선택되지 않아요. 다음 라운드로 커트라인을 만들지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제도는요. turns the life stories 해서 삶의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of these scientists. 뉴턴과 같은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확 바꿉니다. 근데 여기가 관건이죠. from lead to gold. 납에서 금으로요. 납에서 금으로? 금으로 바꾸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볼까요? 자, 슝 카메라 여러분이 따라와서 보시면 결국 금과 납 중에 금은 어디겠어요? 좋은 거니까. 금은 정답이고 법칙이고 진실 원리니까 여기가 금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신하는 다른 길, 잘못된 단서, 오해,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맥락상 중요하고 필자가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 과정을 금으로 바꿔버린대요. 즉 이렇게 소중한 과정과 실패의 느낌과 과정들을 오직 겉으로만 드러나는 어떤 정답과 원리와 진실과 성공과 법칙으로 바꿔버린다. 즉 성공만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실패의 과정을 겉으로 보기 좋은 성공으로 포장한다라는 느낌으로 오면 답은 일단 먼저 보여주면요. 보여줍니다. Reveals only the scientist's success. 성공만을 보여줍니다. Ignoring, 무시하면서요. 뭐를요? 과학자들의 process, 과정, errors는 오류, 과정과 오류는 무시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답이 되죠. 그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요. 발견합니다. 가치 있는 관계를요. 과학자들 간의 관계 얘기가 아니죠. 강조합니다. 어려움을요. 무엇의 어려움? 새로운 과학 이론을 확립하는 거. 새로운 거 확립하는 얘기 아니고 관계 아니고 다양한 이야기를 혼합합니다. 무엇에? 위대한 과학자를 세계에 걸친 전 세계에 있는 위대한 과학자 이야기를 막 섞는 얘기 아니고 어디에 더 초점을 둡니다. Focuses more on the scientist's work. 과학자의 어떤 작품, 과학자의 어떤 작업, 어떤 연구에 더 초점을 둔대요. 뭐보다요? Than their personal lives. 개인적인 삶보다. 그 얘기가 아니죠. 정확히 납을 금으로 바꾼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길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고 마지막에 창의적인 관점으로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고 이제 큰 산을 넘어서 할 만한 22, 3번으로
좀 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지와 주제를 찾으면서 마무리할 건데 22번 또한 통념을 뒤집는 것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통념을 뒤집는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Vast majority of, majority가 다수고요. vast를 보니까 대다수입니다. The vast majority of companies, 대다수의 회사, 학교, 그리고 조직이요. 어떤 조직들이 measure and reward, 동사 나왔네요. 측정하고 reward는 보상하는 것이죠. 측정하고 보상합니다. 뭐를요? high performance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아주 높은, 좋은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을 하겠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죠. 자, 근데 무엇의 관점에서냐?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Individual metrics, 개인의 어떤 수치적인 측면에서요. 수치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예요? 판매 숫자, 그러니까 판매 실적, resume accolades,는 이거는 수상이거든요. 수상 경력,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 다음에 시험 점수는 얼마나 되느냐. 어쨌든 이런 것들과 같은 개인 수치의 관점에서 높은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한대요. 당연하죠. 회사에서도 판매를 실적이 좋은 사원들에게 보상하겠죠. 성적이 좋아야 상을 주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게 한대요. 그럼 이게 바로 통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The problem, problem with this approach. 이런 접근법에 문제가 있으니 그건 뭐냐? is that be that은 뭐뭐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It is based on. 이 접근법이 이시겠죠? 이 접근법이 기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Based on a belief. 어떤 믿음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We thought science had fully confirmed. We thought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셨죠? 삽입구입니다. 삽입절이죠. We thought이 주어 동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완전히 confirm은 확인한 거.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미 확인이 끝났다라는 느낌이니까 had pp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미 검증하고 확인을 다 마친 신념의 그 믿음에 기초한 접근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거 다 과학이 증명한 거래요. 입증한 거래요. 근데 문제가 된대.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자는 얘기고. 그럼 뭘 확인했는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뭐라는 것이죠. 대선 접속사로. That we live in a world.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냐면 of survival of the fittest 하면 적자 생존입니다. survivor가 생존이고 fittest가 가장 적합한 자죠. 환경에 가장 강하고 가장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 살아남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입증을 해왔죠. 우리 과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것에 입각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자 생존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survival of the fittest가 지금 문제다. 새로운 것을 얘기하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얘기가 어떤 건지 보시면요. 그 전에 적자 생존의 얘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네요. It teaches us,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절을요. Those with the best grades or the most impressive resume or the highest point score까지 해서 대절에서 주어 부분인데 지금 이게 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최상급이죠. 성적 제일 좋은 사람.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 resume는 이력서가 너무 좋아. 막 스펙이 너무 좋아.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will be the only ones to succeed. 이런 사람들만이 성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적자 생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최상급, best, most, highest 이런 걸 챙겨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The formula is simple. 그 공식은 뭐냐? 그 내용은요. Be better. 더 나아져라. Be smarter. 더 똑똑해져라. Be more creative. 창의적이 되어라. 누구보다요? Than anyone else.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러면 you will be successful. 넌 성공할 거야. 남들보다 창의적이고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공식인데 자, 이제부터 완전 뒤집어집니다. 영화로 1, 2부 나누듯이 여기서부터 2부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But this formula is inaccurate.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 inaccurate. 부정확한. 그래서 지금 이 공식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어. 설명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알아요. We now know
that year라는 걸 합니다. They're achieving our highest potential. 그래서 대절에서의 주어가 achieving our highest potential. 우리의 가장 높은 이거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으로 잡으시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성취하는 것은요, is not about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 아니래요. 내 잠재력을 가장 높게끔 성취하는 게 그게 적자 생존의 원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래요? But, not but을 잡으셔야겠죠? But survival of the best fit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가면 survival of the fittest가 아니라 survival of the best fit 이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survival of the best fit. 선생님 이게 의미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을 거다. 1등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고 the best fit은 여기서 fit이 어울리다라는 것이다. 어울리다. 잘 어울리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생존할 것이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통념의 뒤집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준대요. 좀 어려웠죠? 베스트 핏이 어려웠죠? 내 말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Success is not just about 성공은 이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래요. 뭐냐? How creative or smart or driven you are 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거나 똑똑하거나 driven은 아주 주도적인 거, 열의가 있는 거, 열정이 있는 거 you are. 당신이 얼마나 이런 사람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 성공은 뭐냐? But how well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얼마나 연결되는지, 관계 잘 맺는지, 기여하는지, 그리고 benefit from 이득을 얻는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어는 뭐죠? 어디에 연결되는 거죠? 이게 다 이코시스템입니다. 이 생태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고 이 생태계에 얼마나 더 기여하고 이 생태계로부터 얼마나 더 이익을 얻는지. 생태계요? 이거 환경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내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을 생태계라고 부른 겁니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cosystem of people around you. 그래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고 기여하고 이익을 얻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잘 어울리냐. best fit이었죠. best fit. 자, 그쪽으로 고르면 됩니다. 어울리는 쪽 찾아보세요. 어울리는 쪽. 업무 배분 아니고 원활한 소통 아니고 비판 아니고 실력 이거는 완전 반대죠. 5번은. 그래서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 데서 3번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쉽게 풀렸습니다만 이제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urvival of the best fit으로 여러분이 잡아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 정답을 가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23번을 하면서 우리 2부 순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아시죠? 네, 주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 글은 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선택지가 영어인 곳의 어려움만 이겨내시면 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I was brought up. 나는 자라왔어요. 길러져 왔어요. To believe. 테디아를 믿도록 길러져 왔어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That 테디아를요. If I get lost in a large forest. 넓은 숲에서 내가 방향을 잃으면, 길을 잃으면 I will sooner or later. 곧 조만간에 will end up where I started. 바로 이곳에서 결국 이곳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 end up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다. 그러니까 숲에서 길을 잃으면 내가 출발했던 곳에 결국 조만간 오게 될 거다라는 걸 나는 이걸 배우면서 믿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without knowing it, it이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숲에서 길을 잃으면 출발했던 곳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 people who are lost, 길을 잃은 사람들은 will always walk in a circle. 해서 원을 그리면서 쭉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요. In the book,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or Compass. 이거는 나침반이죠. 그러니까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길 찾기라는 책에서 이 작가 헤럴드 게티가 confirms 했다라는 겁니다.
뭐를 confirm했냐? 확인했다. 이거 방금 나왔던 단어죠. that을 데디아를 확인했습니다.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다. 아,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걷는다라는 것이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걷게 된다는 것이 사실임을 이 권위자도 증명을 했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아니, 직선으로 가거나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원을 그리면서 갈까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we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walk in circles for several reasons 해서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1, 2, 3 나오겠네요.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1번이네요. The most important is that, be that, 뭐뭐라는 것이다. 접속사 되시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Virtually no human, 그 어떤 인간도요, 사실상 has two legs,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를 동사에 투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다리냐면 the exact same length, 두 다리가 완전히 길이가 같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리 길이가 조금씩 다르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의 길이. 서로 다른 다리의 길이가 첫 번째 이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요. 자, one leg is always slightly longer. 그래서 항상 아주 살짝 한쪽 다리가 깁니다. longer than the other. 다른 한쪽 다리보다 길어요. 그리고요. this causes us. 유발합니다. 이거 오형식 동사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to turn. 돌도록 유발합니다. 아니, 길이가 다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길이가 기니까 걷다 보면 선생님 지금 돌고 있죠. 이렇게 된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To turn without even noticing it. 그래서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돌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추가하는 거니까 in addition 두 번째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죠. In addition 두 번째 이유예요. If you are hiking with a backpack on, 배낭을 메고 도보 여행, 하이킹을 하고 있으면 the weight of that backpack, 그 배낭의 무게가 will inevitably throw you off balance. 해서 inevitably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꼭 이렇게 될 거다. throw you, 여러분을 던져버릴 거래요. off balance, 균형 상태에서 떨어지게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배낭 메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고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일직선으로 쭉 가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돌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데 our dominant hand, 지배적인 손이니까 주된 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지배적인 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때 그 오른손, 왼손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세 번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된 손 또한 factors into the mix too. mix라는 거는 섞여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조합, 그 조합 속으로 factor, 들어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되다라는 동사로 쓰였다는 것이죠. 요인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하는 것 또한 이런 섞인 조합의 요인이 됩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if you are right-handed,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you will have a tendency, 경향을 갖고 있을 거예요. to turn toward the right.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돌 때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왼손 쪽으로 돌기보다는 오른손 쪽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또 보면요. 자, 그리고요. When you meet an obstacle, 장애물이요. 장애물을 만날 때는요. subconsciously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you will decide to pass it on the right side. 그래서 지나치기로 결심할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 딱 장애물이 오면 지나가기로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will subconsciously decide to pass it on the right side.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원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걷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다리 길이가 다른 거, 배낭의 무게,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손, 이 세 가지 요인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 세 가지가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도는 원인, 요인. 그런 제목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어떤 능력이냐? construct, 만들어내는 능력이래요. mental map for walking, 걷기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어내는 능력. 뭐 지도를 만들고 이런 얘기 전혀 아니죠. 자, 2번 요인, factors, 이건 명사입니다. that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 people walking in a circle,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걷는 결과를 낳는 요인 세 가지 맞죠? 정확히 갑니다. 2번. 이거는 학교 서술형으로 나와도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한글로는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글로. 3번이요. Reasons why dominance exists in nature. 그래서 우리 자연에 지배가 어떤 주도적이고 우세하고 지배성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고요. 본능입니다. Instinct that help people return home. 해서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본능, 뭐 귀소 본능 같은 거 전혀 아니고 지금 원으로 돈다는 얘기가 없죠. Solutions to finding the right direction. 정확한 방향을 찾는 데 대한 해결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 요인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18번부터 23번까지 살펴봤는데 쉽게 가다가 뭐 21번에서 확 어려워졌고 22번 또한 내용이 비교적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림보다는 정말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문장을 내가 따라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서 나 이거 이해가 된다.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재혁쌤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 여러분의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조명훈 쌤과 3부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쌤은 4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 텐데 제가 이 독해 지문을 설명을 할 때요, 분필 색깔을 좀 이렇게 달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흰색 분필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떤 구문이라든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때, 좀 미시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흰색 분필로 설명을 할 거고요. 노란색 분필로 설명을 할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 예를 들어 그게 뭐 접속 부사, however나 in addition 같은 접속 부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표현들, 어떤 부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지문의 어떤 핵심을 아우르는 어떤 소재나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분필 색깔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실 때나 수업을 따라오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in government래요. 자, 정부에서, 그리고 in law, 법에서, in culture, 문화에서, and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interaction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상호작용이란 뜻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고요.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인 것 같잖아. 근데 interaction은 훨씬 더 광범하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interac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얘를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뭐 communic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ommunication, 소통이죠. 소통인데 그 소통의 범위가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아주 가까운 이웃을 넘어선, 그쵸? 그리고 뭐 가족을 넘어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관계, 그쵸?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겠죠, 그쵸?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라고 되어 있고요. 이 language를 수식해 주는 게 formulated라는 분사 혹은 understood라는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둘 사이엔 기본적으로 주술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입장에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널리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구사가 된 만들어진 언어가요, is a great aid. aid라고 하게 되면 쉬운 단어로 바꾸면 help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된대요. 어디에 큰 도움이 되냐면 mutual confidence. 자, 이 confidence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일단 confidence를 들으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한글 단어는 자신감,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호 자신감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맥락상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의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trust라고 보셔야 돼요. 상호 신뢰, 상호 존중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지문이든 첫 문장에서 필자가 전달하려는 핵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문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게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텐데, 여기서도 이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핵심을 설명한다면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 그쵸? 요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쵸? 널리 이해가 되고, 즉 소수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언어가 특히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플러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 좋아요. 얘를 A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A라는 건 그냥 제가 붙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 좋아요가 이 글의 큰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when dealing with not property, dealing with property, with contracts, or even just with the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라고 돼 있고, 자, when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oncepts and descriptions need to be as precise and unambiguous as possible. Otherwise, misunderstandings will ari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야.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문장, 그 뒤에 있는 게 두 번째 문장인데 이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셨어야 제대로 독해를 한 겁니다. 그냥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머무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요 문장과 요 문장이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잡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즉 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독해를 잘하는 겁니다. 자, 보면 얘는요 사실은 근데 이 문장 자체는 별로 좋은 문장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dealing으로 지금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dealing with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컨셉트와 디스크립션이 프로퍼티를 딜하거나 컨트랙트를 딜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쵸? 원래 dealing with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는 일반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함부로 분사 구문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when we deal with 라고 가는 게 사실은 맞는 어떤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적으로는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property, 어떤 뭐 재산 같은 걸 다룬다든지 아니면 contract, 아니면 어떤 계약 같은 걸 다룬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routine exchange, 일상적인 교환이에요. 제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교환,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 with가 전부 다 with에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여기서 we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when we deal with 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럴 때 컨셉과 description이라는 건요,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말들인 거죠. description은 그런 것들이 뭐 할 필요가 있다. 자, need to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특히나 주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최대한 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나요? as 원급, as possible 이라는 원급 표현이 나오고 있죠. 가급적 뭐뭐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급적 아주 명쾌하고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지. 즉 컨셉들이 그리고 description 설명들이요. 최대한 precise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셉과 description이 precise 하다는 것, 즉 language가 아주 명쾌하고 널리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otherwise란 구문입니다. otherwise는 unless와 달라요. unless랑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unless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부정해 주는 거예요. 둘 다 not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 다 not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unless는 if not 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걸 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otherwise는 앞에 있는 문장을 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셉과 description이 precise하지 않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그리고 모호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즉 이때 otherwise라는 건 not A를 가리키는 거죠. A가 아까 뭐였어요? 명쾌한 언어, 그렇죠? 명확한 언어였습니다. 명확한 언어가 중요해. 명확한 언어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명확하지 않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 반대니까 뭐가 생겨난다?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쵸? 사실상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쵸? A 플러스고 not A를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 라는 거니까, 그쵸?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잡으셨어야 돼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If ful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is not possible, then uncertainty and probably a measure of distrust will remain 이라고 돼 있죠.
자,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똑같냐면 if에서부터 어디까지? possible까지. 그쵸? 그래서 full communication이라는 게 뭐예요? 완벽한 의사소통이죠. 누구와의 potential, 잠재적인 counterparty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입니다. 그쵸? 그게 계약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어떤 거래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과 완벽하게 의사소통하는 거 이게 바로 A였잖아요. 명확한 언어로 소통하는 거. 그것이 근데 문제는 뭐야?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그쵸? 그러면 if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 결국엔 뭐예요? not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A가 중요해, A가 필요해고요. not A를 하면 결과는 나쁘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내용이 또 나오게 될 거야. uncertainty. 그쵸? 불명확함과 아마도 어떻게? distrust. 그쵸? measure of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양의, 그쵸? 상당한 양의 distrust, 불신이 남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그쵸? 똑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as economic life became more complex in the later Middle Ages죠. 경제 활동이요. 점점 더 복잡해진대요. 중세 이후에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as는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이기 때문에 둘 다 됩니다. 그쵸? 복잡해지면서 the need for fuller and more precise communication. 그치? 앞에서 나왔던 fuller and more precis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쵸? 더 확실하게, 그쵸? 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 A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 필요성이 더 accentuate 미래 뭐라고 나옵니까? 강조하다. 그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쵸? 역시나 뭐의 내용? A 플러스의 내용. 그쵸? 같은 말입니다. A가 필요하다 혹은 not A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쁘다 라는 건 둘 다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a shared language facilitated clarification and possibly settlement of any disputes 라고 돼 있고 shared language라는 건 뭐예요? 어떤 language, 여기서는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잘 공유가 된다는 건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A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왜 A로 지금 통일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A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facilitate이라는 거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help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방향성으로 따진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Any dispute, 어떤 논란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잘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죠. 명확한 의사소통 좋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A 플러스 not A 마이너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In international trade also the use of a precise and well-formulated language aided the process of transl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also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즉,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 A 플러스의 방향성이 있었다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신호로 보면 되겠죠. 자, 국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래요. 뭐가? The use of a precise and well-formulated language죠. 자, 뭘 사용하는 거냐면 아주 명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well-formulated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formulate라는 단어가 있었죠? 만들어진, 그치? 아주 잘 만들어진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언어의 의미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의사소통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역시나 A를 가리키는 것이다. A는 도움이 됩니다. 자, 뭐에 도움이 되죠? The process of translation. 그쵸? translation. 통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번역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실크로드는 오직 가능했어요. 라고 지금 되어 있고. because니까 뒤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앞에 있는 게 결과가 되겠죠. 그쵸? 어떤 상황에서 가능했냐면, 트랜슬레이터가 있었을 경우에. 즉, 트랜슬레이터가 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at interchange point라고 하게 되면 interchange는 일종의 뭔가 교환이 벌어지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장소마다 트랜슬레이터가 있었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잘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아주 명쾌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실크로드가
기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만사가 다 좋다. 그렇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결과가 나쁘다. 오해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생기게 된다. 요게 이 어떤 글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에는 그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답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Excessive confidence. 자, confidence란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나친 신뢰 또는 자신감인데, the biggest reason for miscommunication. 자,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요, miscommunication이 생겨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쵸? 4번을 볼게요. The more the economy grows. 자, economy는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세 이후로 경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경제가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the more complex the world gets죠. 그쵸? 경제가 점점 더 성장하면서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경제 성장과 어떻게 세계의 복잡성, 요 관계를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번을 볼게요. 어려움이에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할 때 in ing라고 보통은 쓰게 되고요.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and distrust in trade라고 되어 있죠. 언어에 있어서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 그쵸?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의 distrust. 그쵸? language barrier가 1번이 되겠고, distrust가 2번이 되겠네요. 전부 다 overcoming에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에 있어서 language barrier와 어떤 언어의 장벽과 불신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된 게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쵸? 오케이, 1번을 먼저 볼게요. untrust죠. 어떻게 뭘 얻는다? 신뢰를 얻는다. reliable goods. 어떤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신뢰를 얻고요. rather than은 낫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신뢰를 얻어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품으로 신뢰를 얻는다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쵸?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linguistic precision. 언어에 있어서의 명확성. 이게 바로 뭐였어? A였지. 언어에 있어서의 명확성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중요해요. key to라고 하게 되면 뭐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성공적인 경제 활동. transaction이라고 하게 되면요,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꾸면 deal 정도가 될까요? 그쵸? 성공적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뭐다? 언어에 있어서의 명확성이다. 모호한 의사소통이 되면 안 된다. 명확한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답을 몇 번? 2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